안녕하세요. 남편과 금슬 좋다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고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저는 참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연을 여러분들과 공유해보고자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봅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채널 애청자분들이 무릎을 탁 칠 정도로 재밌는 사연이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해봅니다. 제가 남편을 만난 건 정말 우연한 계기였어요. 카페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웬 키가 큰 남자가 제게 쓱 다가오더라고요. 전 깜짝 놀라서 뭐냐고 물었죠. 그런데 그 남자가 저한테 휴대폰을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죄송한데 번호 좀 찍어주세요. 네, 제 전화번호요. 왜요? 너무 제 이상형이라서요. 괜찮으시면 연락하고 지내고 싶습니다. 네? 저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단 한 번도 이런 적 없고요. 그냥 마치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것처럼 끌렸어요. 미친 소리로 들리시겠지만 제 말 한 번만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그래도 좀 당황스럽네요. 이게 용기인지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그 남자는 무턱대고 들이대기부터 하는 겁니다. 처음엔 경계심이 딱 들었는데 그 남자의 선한 눈동자를 보니까 그 경계심이 사르르 녹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번호를 주고 말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신이 나갔나 싶지만 왠지 모르게 그땐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제 번호를 받아간 그 남자는 줄기차게 연락을 했어요. 처음엔 좀 부담스럽긴 했는데 자꾸 통화를 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관심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 남자와 데이트까지 하게 됐네요.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셨는데요. 이 남자와 대화를 하면 할수록 참 호감이 가더라고요. IT 관련 회사를 다니고 있다던 그 남자는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은미 씨를 딱 본 순간 전기가 찌리리 타고 오는 거 있죠? 마치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큰 용기를 내서 번호를 달라고 했던 거라고요. 거짓말이죠? 그런 게 어딨어요. 진짜라니까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은미 씨도 그랬다면서요. 저한테 왠지 번호를 줘야만 할 것 같았다면서요. 그렇긴 하지만 그게 다 운명의 상대를 만났단 증거라니까요. 틀림없어요. 우린 진짜 운명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상대라니까요. 그 남자의 너스레에 코웃음이 나왔지만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 남자에 대한 느낌이 좋았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인지 우리 두 사람은 금세 연인이 됐고 연애 1년 만에 결혼에 꼴이 나게 됐네요. 사실 비혼주의자에 가까웠던 제가 초고속 결혼을 하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무척 놀라워했어요. 하기엔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지만 남편의 말처럼 운명의 상대라서 그런가 보다고 생각했죠. 남편은 정말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 누구보다도 열심히였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IT 기술자였는데요. 회사에서도 꽤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가져다주는 생활비도 제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여보, 이번에 보너스를 좀 받았어. 당신 필요한 데 있으면 쓰면 좋을 것 같아. 또 보너스를 받았어? 당신 회사에서 진짜 인정받나 보다. 무슨 보너스를 이렇게 자주 준대? 이게 다 내 실력을 알아주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남편 잘 만난 줄 알아야 한다고. 아유, 그거야 두말하면 잔소리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남편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만났지. 그래? 우리 와이프가 이제야 날 인정해주는구만.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보너스 줄 때만 이러는 것 같은데? 어머, 우리 남편 눈치가 엄청 빨라졌네. 아이, 뭐야. 우리 부부는 제가 생각해봐도 정말 사이가 좋은 부부였어요. 물론 능력 있는 남편에게서 비롯된 경제적 윤택함도 있었지만 서로 아껴주고 생각해주는 마음이 남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네요. 다른 건 몰라도 남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보내준 보너스로 여기저기 몸이 고장난 친정엄마의 병원비에 보태 쓰곤 했어요. 이에 친정엄마 역시 사위의 마음 씀씀이에 고마워하고 있었고요. 엄마, 이번에 병원비 결제했으니까 신경 쓰지 마요. 또 네가 결제했어? 아휴, 그러지 말라니까. 박서방도 힘들게 돈 버는데 내 병원비에 다 쓰면 좋아하겠니? 박서방이 엄마 병원비도 내주고 용돈도 주라고 돈 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아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매번 박서방한테 손을 벌려. 정말 괜찮대도? 엄마 사위 꽤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남편의 배려 덕분에 전 친정집에서 체면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매번 장모님 건강을 묻는 남편의 관심도 고마웠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길래 무심코 받았는데 웬 남자가 어디 검찰청에 검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더군요. 그래서 전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저한테 전화를 걸었냐고 물었죠. 그러니까 이은미 씨 계좌에서 범죄 은닉금으로 쓰인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이 계좌가 범죄 자금 용도로 쓰인 게 아니라는 걸 확인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 계좌가 둥결될 거고 그럼 가지고 계신 자금을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네? 아니, 그건 너무하잖아요. 전 잘못한 게 없는데요. 일단 가지고 계신 잔액을 전부 인출하셔서 검찰청 계좌로 입금하시면 보호받으실 수 있으세요. 아,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저도 참 미련하죠. 그게 보이스피싱인 줄도 모르고 그저 순진하게 하라는 대로 다 했으니까요. 사람이 당황하면 부모도 몰라본다더니만 제가 딱 그런 경우였어요. 저는 남편이 준 보너스를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있던 1,500이라는 큰 돈을 그놈들에게 홀라당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됐죠.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왔는데 온몸에 식은땀이 주룩주룩 흐르더라고요. 놀라고 황망한 마음에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겁니다. 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왜?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나 아무래도 사기당한 것 같아. 검찰청이라고 전화가 걸려왔는데 바보같이 내 계좌에 있던 1,500만 원을 전부 송금해버렸어. 나 어떡해? 뭐라고? 이거 참 곤란하게 됐네. 알았어. 일단 걸려온 전화번호랑 돈 보낸 계좌 있지? 나한테 그 번호 좀 보내봐.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 당신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 정말 미쳤나 봐.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젊은 사람들도 많이 당해. 그러니까 괜찮아. 일단 나한테 전화번호랑 계좌번호 보내. 알았어. 하지만 남편이라고 해결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생돈 1,500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겠죠. 저는 자책하면서 남편에게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송금했네요. 그리고 한 2시간쯤 지났을 거예요. 제 계좌로 돈이 들어왔길래 확인해봤더니 제 돈 1,500만 원이
고스란히 들어온 게 아니겠어요. 전 너무 깜짝 놀라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지금 돈이 다시 들어왔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정말 당신이 해결한 거야? 잘 들어왔구나. 정말 다행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요샌 보이스피싱이 워낙 교묘해져서 깜빡 정신을 놓으면 당해버리고 만다니까. 어머, 당신 진짜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하면 범죄로 날린 돈을 되찾아올 수 있어?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아는 동생이 경찰인데 마침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빨리 해결할 수 있었어. 아, 정말? 그럼 진짜 운이 좋았던 거네. 그런 데를 다 잡았대? 다 잡았대. 그러니까 당신이 피해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거지. 아, 그렇구나. 진짜 다행이다. 정말 고마워, 여보. 나 너무 자책하고 있었잖아.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괜찮아. 앞으로 더 조심하면 돼. 그때 남편이 얼마나 대단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전화 몇 통으로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금을 해결해버리니까 제 남편인데도 진짜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해프닝을 겪고 난 이후 전 더욱더 조심을 하고 다녔고 남편에게도 더 잘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여보, 이거 장모님 좀 가져다 드려. 이게 뭔데? 도가니인데 이거 푹 구워서 드시면 무릎에 그렇게 좋대. 장모님 무릎 아파서 늘 고생이시잖아. 이거 자기가 구워서 장모님 좀 갖다 드려. 어머, 이런 건 또 언제 샀어? 당신도 참. 우리 엄마까지 매번 생각해줘서 어떡해. 난 당신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당신이 왜 해준 게 없어? 매일 나 챙겨주고 신경 써주잖아. 그것보다 더한 게 어딨어? 치, 진짜 그렇게 생각해? 그럼 내가 왜 뼈빠지게 이러는데. 이게 다 당신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은 그저 행복하게만 살아. 그게 날 위한 길이야. 여보. 남편은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참 예쁘게 해주었어요. 이런 남편을 사랑하지 않을 아내가 어디 있을까요? 능력 있고 자상하고 세심하고 잘생기기까지. 전 누가 뭐라 해도 참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여보, 아무래도 나 지방으로 전근을 봐야 할 것 같은데.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전근을 가? 이번에 그쪽 지역에 사람이 필요하게 됐는데 내가 책임자로 발령났어. 나도 지방살인 하기 싫어서 고민 좀 했는데 몇 년만 고생하면 내 경력에 여러모로 도움될 것 같아.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날 두고 지방에 가서 산다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갈래. 당신 직장은 어쩌고. 당신까지 나 따라오면 아픈 장모님은 또 어쩌려고. 그럼 어떡해. 우리 아직 신혼인데 그냥 생이별을 해야 한단 말이야? 주말마다 올라올 건데 뭐. 우리 힘들겠지만 미래를 위해서 조금만 인내하자. 이런 기회 좀처럼 오기가 쉽질 않아. 나 당신을 위해서 이 기회 꼭 잡고 싶어. 하지만 남편의 말에 한숨이 푹푹 나왔어요. 하루라도 못 보면 눈에 가시가 돋칠 것만 같은데 일주일 내내 남편을 보지 못하다뇨. 저에겐 정말 고문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회사에서 인정을 받는 남편의 능력을 탓해야죠. 지방생활 몇 년이면 남편의 경력에 크게 플러스가 된다고 하니까 참고 견딜 수밖에요. 우리 두 사람은 그렇게 생이별 아닌 생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적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매일 보던 사람이 없으니까 우울증 비슷한 감정도 생기는 겁니다. 저는 남편이 오는 주말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네요. 여보, 나왔다? 여보, 왜 이제야 왔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고속도로가 너무 막히더라고. 그래서 좀 늦었어. 많이 기다렸지? 그래, 엄청 기다렸다고. 이러다가 남편 얼굴 다 잊어버리겠네. 내가 당신 얼굴 안 잊어먹을 거니까 괜찮아. 그나저나 당신 꽃게 좋아하지? 내가 당신 먹으라고 꽃게 사왔잖아. 거기 꽃게가 진짜 유명하거든. 그래. 근데 난 꽃게보다 당신이 더 반가운데 어쩌나? 꽃게가 서운하겠는데? 남편과 겨우 주말에 만나면 저희 부부는 애틋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또 틈을 쪼개서 아픈 장모님의 배로 시간을 냈네요. 장모님, 저 왔어요. 아유, 우리 박서방 왔나? 요새 지방에서 일한다며? 힘들어서 어쩜 좋아. 아니에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거기서 밥 잘 먹고 잘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하나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유, 말은 그렇게 해도 타지 생활이라는 게 어디 쉬울까? 혼자 산다는 것도 만만치 않지? 아니에요. 저 진짜 괜찮아요, 장모님. 아, 그리고 이건 장모님 용돈이에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생기면 이걸로 꼭 사드세요? 아유, 이런 걸 또 뭐하러 챙겨. 그렇잖아도 박서방한테 미안한 거 투성인데. 저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장모님은 그냥 열심히 치료받으시면서 얼른 건강 회복하실래만 생각하세요. 네? 박서방 참 고마워. 자네 덕분에 내가 참 든든하네. 남편은 잠깐이라도 꼭 엄마 얼굴을 보고 갔습니다. 남편은 어릴 적에 부모를 잃고 친척집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늘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목말라 했어요. 남편이 친정엄마한테 애정을 쏟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겁니다. 그런 것만 봐도 남편 선성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또 주말이 지나면 아쉬운 마음으로 남편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런 날이 반복되니까 저도 남편에 대한 그리움으로 힘이 들더라고요. 영상통화도 한계가 있고 주말만 만나는 것도 지쳐갔습니다. 문득문득 남편이 그리워서 남몰래 눈물도 많이 흘렸죠. 이렇게 힘이 드는데 몇 년이나 참아야 한다니까 앞이 캄캄했네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남편을 만나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말이 오기까지 기다리기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월차를 내고 남편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남편 몰래 깜짝 이벤트를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손수 준비해서 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남편 있는 곳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얼마나 마음이 설렜는지 모릅니다. 깜짝 놀랄 남편 얼굴을 상상하며 저 혼자 흐뭇해하고 있었죠. 버스는 몇 시간이나 달렸고 전 지친 몸으로 버스에서 내려서 남편이 있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저도 남편 명함 한 장 딸랑 들고 가는 초행길이었기 때문에 꽤 헤매야만 했어요. 물어서 남편의 회사에 겨우 도착했죠. 그런데 남편 회사 사무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초라하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잘못 찾아온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주소도 확인하고 상호도 확인해 보니까 제가 찾아온 곳이 맞았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마음을 꼭 참고 사무실 문을 두드렸죠. 이윽고 사무실 문이 열리고 웬 남자 하나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어떻게 오셨죠? 혹시 박 실장님 계신가요? 박현석 실장님이요. 네, 박현석 실장이요.
박현석 실장이랑 어떻게 되는 관계신데요? 아, 전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여기서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 남자가 수상한 눈으로 절 위아래로 훑어보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손을 뻗더니 제 손목을 덥석 붙잡는 게 아니겠어요? 전 너무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지르고 말았죠. 어머,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 박 실장 어디 있는지 알지? 빨리 솔직히 말해. 뭐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줌마, 거짓말해도 소용없어. 빨리 한 말해. 저한테 윽박을 지르는데 전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껏 그 남자의 손에 뿌리치고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거기 안 서? 아줌마, 거기서! 전 미친 듯이 냅다 뛰기 시작했죠. 왠지 저놈들한테 잡히면 남편에게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사무실에선 그 남자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들 몇몇이 몰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잡기 위해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은 동네에서 추격전이 벌어진 것이었어요. 저는 시장 골목을 향해 불이 나게 뛰었고 그 남자들도 저를 열심히 쫓았어요. 시장에 다다르자마자 사람들을 향해 목청이 터지도록 소리쳤네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 깡패들이 절 죽이려고 해요. 제가 막 소리 지르니까 쫓아오던 남자들이 당황해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그 남자들을 막아세웠죠. 그런데 그 남자가 갑자기 신분증을 꺼내면서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경찰입니다. 지금 공무집행 중이니까 저리 비키세요. 경찰이요? 그 거짓말이죠? 거짓말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보이스피싱 조직을 체포하기 위해서 잠복 근무 중이었어요. 일단 그쪽은 서해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제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게 아니겠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전 졸지에 경찰서에 끌려가고 말았죠. 그런데 전 경찰서에서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현석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된 범죄자라니까요. 형사가 말하는데 왜 그렇게 믿지 못하세요? 제가 그 사람 아내니까요. 제가 그 남자랑 함께 살았는데 남편이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남편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라뇨. 제 남편은 IT 기술 전문가라니까요. 도대체 몇 번을 말씀드려요. 아내분이 속고 계신 겁니다. 저희가 이 조직을 잡기 위해서 몇 년이나 공을 들였는지 몰라요. 정 믿지 못하시겠다면 이걸 보여드릴게요. 형사는 저한테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도와 그 조직에 속한 사람들의 신상명세를 보여주더군요. 거기에는 남편의 얼굴과 이름이 똑똑히 있었어요. 그래도 전 그 말을 쉽게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저는 형사의 말에 몇 번이나 반박했습니다. 아내분께서 철저하게 이용당하신 겁니다. 박현석 씨는 이 조직의 기술 담당자로 일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저희가 며칠이나 추적해서 사무실을 급습했는데 어디서 정보가 샌 건지 모두 달아나 버렸어요. 혹시 이 사실을 모르는 잔당들을 잡기 위해서 그곳에 몰래 잠복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럼 제가 남편이랑 통화해 볼게요. 제가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잠깐 기다려보세요. 왜? 형사들은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더니 저보고 남편을 체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남편은 아직 제가 경찰에 잡혀 있는 걸 모르니까 제 전화를 받을 거라는 거였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이 범죄자라는 말도 믿기 힘든데 이젠 저보고 남편을 배신하라뇨. 이거 보세요. 설마 남편이 그렇다고 해도 제가 제 손으로 남편을 감옥에 보내란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분은 그래도 기술적인 부분만 관여했기 때문에 주범들보단 제가 적습니다. 그런데 만약 남편분을 통해서 놈들을 예방하진할 수 있다면 정상 참작이 많이 될 거예요. 어쩌면 이게 남편분의 유일한 기회가 될지도 몰라요. 그 말에 마음이 무척 흔들리더군요. 정말 남편이 범죄 조직에 가담이 돼 있고 죄를 지었다면 죄값을 받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전 무척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남편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저와 결혼을 하고 제게 사랑을 속삭였던 것도 전부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형사분들은 망설이는 저를 끈질기게 설득했어요. 이게 남편을 살리는 올바른 길이라면서 제 선택이 남편에게는 갱생의 기회가 될 거라고요. 경찰서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제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저는 몇 시간이나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국 용기를 내서 형사분들의 말에 따르기로 결심했죠. 남편에게 전화를 거는 손이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릅니다. 신호가 한참 가고 난 후에야 남편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자기야. 여보 뭐해? 뭐 하긴 당신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지. 정말? 나 사실은 당신 회사 근처야. 뭐라고? 우리 회사 근처라고? 갑자기 왜?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서 깜짝 이벤트로 찾아왔어. 그런데 초행길이라서 길을 잘 모르겠네. 당신 명함이 적힌 주소 찾고 있는데 길이 너무 어려워. 당신이 나 데리러 올 수 있어? 이 먼 길을 뭐하러 왔어? 알았어, 내가 지금 갈게. 주변에 뭐가 보여?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냐면 저는 형사분들이 미리 알려준 장소를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당장 절 데리러 가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형사분들과 함께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 왜 이렇게 눈물이 나던지 아무리 침착하려고 해봐도 마음이 참 힘들었네요. 약속 시간은 점점 다가왔고 제 마음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저 멀리서 남편이 팔을 흔들면서 다가오는데 마음은 오지 말고 도망가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을 위해선 이 길이 최선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온 순간 미리 잠복해 있던 형사들이 남편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거 왜 이러세요? 박현석 씨를 사기죄로 체포하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 난 그냥 아내를 데리러 왔을 뿐이에요. 여보, 이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지금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남편은 제게 손살에까지 치며 절 안심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저 때문에 잡혔다는 걸 눈치채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전 그런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 형사분들은 내가 부른 거야. 미안해. 당신을 위해선 이럴 수밖에 없었어. 뭐? 그게 사실이야. 그래, 당신도 이제 다 알아버렸구나. 여보, 이게 진짜 무슨 일이니? 왜 나한테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어, 응? 미안해. 지금은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네.
정말 미안해. 고개를 떨군 남편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모든 걸 체념한 듯이 순순히 형사들을 따라 차에 올라탔습니다. 경찰서로 간 남편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형사 말대로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몸담고 있었고 목소리를 변조하거나 전화기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모든 혐의점을 인정했다는 말을 듣고 난 후 정신이 멍해지는 걸 느꼈어요. 남편의 입을 통해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니까 다리가 탁 풀리면서 허무해지는 겁니다. 사실 전 남편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억울하다 항변하길 바랬어요. 제가 사랑하는 남편이 범죄자가 아니길 바랬던 거죠. 하지만 그런 제 바람은 산산이 부서졌고 제 남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라는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네요. 당신, 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이야? 정말 당신이 범죄자인 거야? 여보, 미안하다. 나도 처음에는 내가 이런 곳에 발을 들일지 정말 몰랐어. 그저 프로그램만 만들어주면 된다고 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두둑한 돈에 눈이 뒤집혀서 여기까지 오고 말았네.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절대 멈추지 못했을 거야. 차라리 죗값을 받는 게 훨씬 더 나아. 이게 다 뭐야? 당신 때문에 이게 다 뭐냐고.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정말 면목이 없어. 남편은 고개까지 숙이면서 후회를 하더라고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못된 것을 되돌려야 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형사에게 털어놓았고 이를 통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전부 잡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내려지는 죄를 피할 순 없었죠. 남편은 공범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그래도 다른 조직원들에 비해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데 기여를 한 것이 판결의 참작이 됐네요.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남편은 열심히 수용 생활을 했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대요. 제가 면회를 갈 때마다 느낀 건 남편의 얼굴이 점점 편안해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형을 마친 남편은 다시 사회로 복귀해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정상적인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의 모습에 응어리진 마음을 풀고 남편을 응원했죠. 여보, 나 오늘 월급 받았는데 장모님 끓여 드시라고 사골 사왔거든? 사골? 그런 건 뭐하러 사와? 엄마 많이 건강해지셨는데. 내가 한참이나 못 챙겨드렸잖아. 월급 받으면 제일 먼저 장모님 몸에 좋은 거 해드리고 싶더라고. 그럼 더 좋은 걸 사와야지. 고작 사골이야? 마음은 더 좋은 거 사드리고 싶은데 그건 좀 더 돈 많이 벌면 해드리려고. 참나. 돈 많이 벌면 마누라부터 챙겨야지. 마누라 속은 그렇게 다 썩여놓고 누구한테 선물을 줘? 그건 그렇지.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남편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게 참 다행이란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만약 그 당시 제가 다른 선택을 했었더라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됐을까요? 다른 건 몰라도 죗값을 모두 치르고 난 남편의 얼굴이 평화롭다는 것입니다. 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구렁텅이로 빠진 남편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다시 올바른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선 박수를 보내고 싶었네요.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평소 궁금했던 것을 하나 물어보았어요. 당신 예전에 내가 보이스피싱에 당했을 때 기억나지? 그때 당신이 아는 흡입 경찰한테 연락해서 내 돈 찾아줬다고 했잖아.
그럼 그것도 거짓말이야. 아, 그거? 사실은 후배 경찰한테 연락해서 찾은 게 아니라 건너 조직끼리 수소문해서 찾아온 거야. 같은 업계에선 은근히 연락망이 잘 돼 있거든. 뭐야? 참나. 꼴에 그것도 조직이라고. 맞아. 그런데 내가 형사한테 그 사실도 말해줬거든. 그래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두 군데나 더 적발했다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잘 된 일이지. 아이고, 정말 장합니다. 장하세요. 아주 훈장해줘야겠어. 아니, 난 꼭 칭찬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남편이 머리를 극적이면서 너털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제 앞으로 더욱 회개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야겠죠. 저는 남편 옆에 찰싹 붙어서 남편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런 걸 보면 진짜 남편과 저는 운명의 상대가 맞나 싶기도 해요.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평범한 만남은 아니니까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왜 제가 사연을 공개하는 걸 어려워했는지 아시겠죠? 하지만 막상 다 털어버리고 나니까 속은 시원하네요. 아직 저희 부부는 갈 길이 멉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열심히 봉사를 하며 살 계획이에요. 어디까지 지킬 수 있을진 확신할 순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요. 그럼 애청자분들의 응원을 부탁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쌀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